요즘 골목 식당들 다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럴 때 사장님들 제일 속 썩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굉장히 많겠죠. 네, 맞아요. 근데 진짜 이것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다고 하는데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음식 다 만들어 놨는데 그냥 취소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네. 노쇼 같은 건데 한 음식점에서 이런 골치 아픈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상 고객의 행동이었을까요? 범인을 잡고 보니까 매우 놀라웠습니다. 먼저 사장님이 포착한 CCTV부터 보고 오시죠. 네,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출근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방 벗어놓고 머리 묶고 자, 본격적인 저녁 장사 준비를 합니다. 근데 보면 핸드폰으로 휴대폰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는 건가 줌을 당겨서 봤더니 우리가 그 배달할 때 쓰는 앱 있죠? 네. 그걸 뭘 배달을 합니다. 근데 배달하니까 자기가 일하는 가게로 지금 주문이 들어와요. 네. 그러고 나서 또 핸드폰을 살짝 만지더니 포스기로 또 뭔가를 조작을 합니다. 잠시 후 보이시죠? 지금 큰 봉지에 음식이 포장된 게 나왔는데 이거를 배달을 시키는 게 아니라 카운터 밑에 장소에다 살짝 숨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요거를 싹 들고 CCTV 사각지대로 들어갑니다. 네. 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빈손으로 다시 돌아서 나오는 요런 CCTV를 사장님이 포착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뭐 CCTV만 봐도 지금 너무 수상한 모습이 그렇죠.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손님에게 나가야 할 배달 음식을 자기가 이제 한아름 싸들고 들어가는데 음식이 맞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혹시 혼자 먹었을까? 근데 그러기엔 또 양이 꽤 많아 보여요. 네네네. 네. 알바생이 수사한 것만큼은 틀림이 없는데 제보자인 사장님이 이 CCTV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들어보시죠. 일주일에 한 번 있으려나 말하는데 그 친구가 근무할 때는 항상 매번 한두 번씩 취소권이 있어서 CCTV를 확인하니까 아주 고가 음식들 좀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 폐하 5만 원에서 뭐 7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 배달 용기에 담겨 있는 거를 이동하기 쉽게 자기 그냥 일반 비닐봉투에 넣어서 그것을 자기 그 어깨 짊어지는 백에 넣고 퇴근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이요. 한 6, 7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당 알바생이 다른 날 음식을 가져간 정황이 담긴 CCTV가 또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네, 아까도 비슷한 장면입니다. 근데 이건 또 다른 날이에요. 또 역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죠. 그리고 잠시 후에 배달 테이블에 올려놓은 음식을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요걸 다시 가지고 카운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카운터 밑에 살짝 숨겨놓고 또 잠시 시간이 지난 뒤 요 음식을 들고 사각지대로 사라지는 모습이 똑같은 패턴으로 또 찍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저 빨간 원 안이 빈 그릇이거든요. 네. 빈 그릇만 가지고 싹 나옵니다. 역시 수상해 보이는 그런 CCTV입니다. 그러니까 배달 주문 들어온 걸 취소시킨 게 알바생인 거잖아요. 그러 네. 보이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챙긴 음식이 무려 700만 원 가량이라고 하는데 아니 뭐 이거 너무 대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대담한 알바생인데요. 네. 이 알바생 작년 9월 정도부터 일한 알바생이었고요. 뭐 차분하게 일을 잘해서 별 문제가 없었대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 알바생과 교대하는 다른 알바생이 이제 주문 내용을 봤는데 전날에 주문 취소 내역이 있더라는 겁니다. 네. 근데 주문 취소가 있으면 알바생들끼리 공유도 하고 사장님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네. 게 없어서 배달 앱 쪽에 이게 뭐냐라고 확인을 해보니까 배달 앱에서 이거 가게가 취소한 주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까 손님이 취소한 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 배달 앱으로 뭘 시키다 보면 가게에서 재료가 떨어지거나 뭐 네. 가게 문제가 있으면 가게 취소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경우 이런 일이 전혀 없었어서 사장님한테 이 얘기를 했고 사장님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사장님이 그런데 알게 된 게 공교롭게도 특정 알바생이 일하는 날에만 이런 가게 취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CCTV를 보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사장님이. 네네. 이 알바생이 주문 취소를 자연스럽게 처리하고 음식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사장님이 이제 피해액을 좀 계산해봤는데 2026년에만 매달 12건 정도가 피해가 있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시킨 금액도 5, 6만 원이어서 한 달에 최소 60만 원의 피해, 3월까지 거의 180만 원의 피해가 있었고요. 네. 2025년에도 아마 피해가 있었을 텐데 9월부터 이랬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취소 내역은 배달 앱에 협조가 있어야 볼 수 있어서 이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변호사님, 근데 음식의 양이 꽤 많아요. 이거 뭐 혼자 다 먹은 겁니까? 뭐 이거 어떻게 했답니까, 이 음식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알바생이 범행을 인정을 하지 않고 범행 아. 동기가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보자의 추측에 의하게 되면 일단 한 번에 주문했을 때 4인분 이상의 메뉴였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식사류뿐만 아니라 디저트류까지 포함이 됐고 아, 교묘하게 계속 이제 메뉴가 좀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오, 네네. 그런 걸로 비춰봤을 때는 이걸 가져가서 외부에 팔기보다는 아마 가족끼리 식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을 이게 좀 충격적인데요. 네. 자, 이게 지금 수십 차례 반복이 된 거잖아요. 그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런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건가요? 이 알바생이 월요일부터 목요일 6시부터 9시, 그러니까 3시간 정도 홀알바를 하는 알바생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때는 그 태국인 요리사와 알바생만 있었고 사장님이 상주하지는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점을 여러 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점을 돌아다니면서 있었고 네. 바쁠 때 이제 알바생이 그러니까 주문 취소라든지 접수를 일임을 한 거죠. 근데 CCTV도 있고 이런 앱 뭐 시스템이 있는데 설마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알바생을 믿고 맡긴 건데 그렇겠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알바생은 또 내가 한 거 아니다 부인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아니, 근데 CCTV도 버젓이 있고, 근데 이게 이렇게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뭔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배달 앱의 구조상 좀 그래요. 아, 그 원래 우리가 뭐 짜장면집에 시키면 네. 뭐 전화번호랑 우리 이름을 남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배달 앱에 우리 아이디라든지 연락처가 직접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게 아. 사장님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주문번호 요청 사항만 가게 사장님한테 전달이 되고요. 네. 뭐 누가 손님이 배달앱 통해서 음식을 취소하더라도 아. 누가 어떤 이름의 사람이 어떤 연락처의 사람이 취소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CCTV 경우에도 지금 CCTV 몇 개를 사장님이 찾으셨지만 네. CCTV 보관 기간이 짧다 보니까 네네. 언제부터 이런 피해가 발생했는지 정확히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가게에서 알바생이 취소한 것까지는 아는데 그 알바생이 이걸 주문했느냐 이걸 알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아니, 저도 아르바이트를 해봐서 알지만 그 아르바이트생이 저 포스기까지 가는데 굉장한 사장님의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게 배신감이 엄청날 것 그러네요. 같은데 저희 사장님이 CCTV 말고 다른 증거도 찾았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알바생이 근무할 때만 이렇게 주문 취소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주문 요청을 할 때 이제 요청 내역에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양념을 넉넉히 주세요라고 동일한 문구가 계속 반복이 됐다고 합니다. 패턴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문 취소가 반복이 됐을 때 이거를 이제 배민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하나의 동일한 아이디로 계속 진행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장 입장에서는 이런 비슷한 시간, 같은 패턴, 이런 동일 계정에 비춰봤을 때는 이 알바생의 범행이 확실하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배민이 확인을 안 해줄 뿐 그게 그렇습니다. 누군지 예. 이거군요. 자, 한마디로 혼자 있는 시간이라는 허점을 이용해서 주문부터 취소 그리고 반출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알바생이 이런 시스템의 허점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사장님이 증거를 아무리 들이대도 알바생의 반응은 놀라웠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내가 요즘 지구대에 와가지고 이거 이제 제출한 너한테는 문제될 거 하나도 없지? 저한테 문제 될까요? 아니 너가 이거 뭐 해가지고 네가 누르거나 이런 건 없잖아. 네. 그건 뭐 배달 라이더들이 문제인지 알았죠. 그래서 제가 CCTV하고 이거를 지구대에다가 제출하려고 그러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럼 너한테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제가요? 아니요. 진짜 뭐 자기가 뭐 배가 고파서 막 그래서 뭐 얘기를 해서 뭐 그렇게 했으면은 상관이 없었는데 근데 이런 친구는 난 처음 봤어요. 그 5만 원 정도 되는 거를 뭐 일주일에 뭐 3번에서 4번 나오는 친구인데 거의 매일 있어요. 너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제가 잠을 한 며칠 못 잤어요. 그럴 만도 해요. 네, 이 변호사님, 사실 가게 운영하면 이런 직원 관련 문제가 많거든요. 사장님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일단 알바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나오지 못하도록 한 상태이고 지금 정식으로 이제 경찰에 지금 제보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기나 업무상 지금 사기나 이제 업무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아마 이제 절차를 조금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사장님들 정말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믿음까지 이렇게 배신당하면 버티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배달앱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이런 부분은 하여튼 빨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헌터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아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